1월 7일 금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0만 7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12월 ISM 비제조 PMI 지수가 62로 나타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유로존의 12월 PPI가 전월 대비 1.8% 상승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는 지난해 글로벌 식품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그리고 그 전에 미국 시장 지켜보시면서 많이들 걱정하셨을 텐데요. 이틀 연속 하락했던 나스닥 지수가 오늘은 좀 소폭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0.2%가량 상승하고 있고 S&P 500 지수도 0.1% 오르면서 4,700선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다우 지수는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가면서 오늘도 100포인트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 먼저 강수민 그리고 이혜은 외신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수민 캐스터 지금 현재 미국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마감까지 30분을 남겨두고 있는 뉴욕 증시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날 공개된 FOMC 의사록을 소화하면서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혼자서 0.3%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2% 상승, S&P 500 지수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우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유일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가 3% 넘게 또 오늘 실적을 발표한 월그린스가 2% 넘게 떨어지면서 다우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고요. 애플과 보잉, IBM도 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크게 떨어졌었죠.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던 나스닥 지수가 오늘은 조금 회복한 모습입니다. 메타가 오늘 2% 상승으로 올라왔고요. 다만 테슬라와 넷플릭스 등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낙폭이 줄어들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크게 세 가지 시장 포인트를 주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날 FOMC 의사록 공개 후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가 이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오전 중에 1.75%를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말 1.5%대에서 움직이던 국채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로 개장 전 발표된 경제지표가 다소 부진했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고 직전주보다 증가했고요. 미국의 지난해 11월 무역 적자는 전월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역대 최대 무역 적자를 기록한 지난해 9월 수치에 바짝 다가선 수준입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5개 섹터가 상승, 6개 섹터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강세에 힘입어서 에너지주가 역시 흐름이 가장 좋고요. 쉐보론과 엑슨모빌 그리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주가 뒤를 이어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반면 자재주와 유틸리티주가 가장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신주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화이자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화이자 주가는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오늘장 0.4%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해당 소식에 바이오엔테크는 프리마켓에서도 2.5% 올랐고 현재는 2.4%대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비안 살펴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비안을 2022년 최선호주로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텔란티스와 아마존의 협업 소식에 리비안 주가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 넘게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 금융주 흐름이 좋은 만큼 오늘 월가 IB들이 금융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다수 제시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크레디트 스위스는 웰스파고를 2022년 최선호주로 선정했는데 경기 회복세에 포지셔닝이 잘 되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장 웰스파고 금융주 가운데서도 강세를 보이면서 2% 오르고 있습니다. 시티그룹도 2022년 최선호주로 선정되었고 오늘장 3% 넘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골드만삭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M&A 시장과 IPO 시장 둔화로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는 분석이고요. 골드만삭스보다는 모건 스탠리가 낫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골드만삭스 소폭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코인베이스 주가는 떨어지고 있었고요. 전날 FOMC 의사록 공개 후에 비트코인 가격 하락세가 가속화되면서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갈 줄 알았는데 다행히 소폭 오르는 듯 싶더니 다시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코인베이스가 암호화 화폐 거래소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개장 전 대형 유통주들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월그린스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2%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월그린스가 인건비를 상승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국의 대형 욕실용품 유통업체인 베드베스앤드비욘드는 실적이 시장 예상을 밑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9.5% 오르고 있는데요. 총 마진율이 개선됐고 온라인 플랫폼 강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이어서 올버즈 살펴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올버즈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올버즈가 14% 급등하고 있습니다. 올버즈가 ESG 포지션이 향후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일 것이라며 올버즈가 두 자릿수 이상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오펙 플러스 산유국인 카자흐스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리비아의 공급 감소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80달러를 찍었습니다. WTI 가격은 2.4% 상승하면서 79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고 브렌트유도 1.7% 오른 8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에 금 가격은 최근 2주간 저점으로 떨어졌습니다. 2% 가까이 떨어지면서 1,800달러 선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시황 전해드렸고요. ETF 시황의 이엔 캐스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ETF가 상승 그리고 하락했는지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 종목입니다. 오늘장 유가 장중한때 80달러 선을 회복했는데요. 앞서 강수민 외신캐스터가 전해드렸듯 카자흐스탄 상황과 리비아의 공급 감소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현재도 계속 오르고 있고 유가 외에도 에너지 섹터 역시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ETF들도 오르고 있습니다. 인베스코 다이내믹 오일 앤 가스 서비스 ETF는 인베스코에서 운용하고 있고 티커명은 PXJ입니다. 해당 ETF, 미국 정유 및 가스 관련 기업들의 성과를 추종하고 있는데요. 현재 3.19% 오르고 있고 다른 원유 관련 기업들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장 홍콩 증시는 상승 마감하며 4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텐센트와 2위인 알리바바 그룹이 상승을 견인한 모습인데요. 어제 홍콩 증시에서 텐센트는 1.63% 올랐고 알리바바는 5.76% 급등했습니다. 해당 상승세의 영향으로 오늘 뉴욕 증시에서도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 며칠간 부진했던 모습을 이렇게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알리바바 현재 약 4% 오르고 있는데요. 따라서 중국 기업들을 추종하는 ETF도 오늘장에서 오르는 모습입니다. 티커명 KWEB인 크레인시어스 CSI 차이나 인터넷 ETF는 크레인시어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약 5.18%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 빅테크 관련 종목들은 높은 변동성 보인다는 점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은행 관련 ETF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예상보다 빠른 대차대조표 축소 발표가 나온 후 10년물 국채금리는 약 2년 만에 연 1.7%를 돌파했고 오늘도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영향으로 은행 관련 ETF들도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티커명 FTXO인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뱅크 ETF는 퍼스트 트러스트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은행들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데 오늘장에서 3.26%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역 은행 관련 ETF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하락 ETF 살펴보겠습니다. 우라늄 관련 ETF 살펴보시죠. 어제 우라늄 가격은 카자흐스탄 반정부 시위 때문에 올랐습니다. 이번 반정부 시위는 LPG 가격이 약 2배 오르며 시작됐는데요. 카자흐스탄은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해당 반정부 시위로 인해 우라늄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대표적인 우라늄 관련 기업 넥스젠 에너지 주가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지 시각 5일 장중 약 14%까지 상승했던 넥스젠은 장 후반 이렇게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올랐던 이유는 카자흐스탄 시위가 우라늄 가격을 견인한 이유 때문인데요. 하지만 곧바로 상승폭을 줄이고 지금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히려 카자흐스탄 시위가 우라늄 공급의 불안정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라는데요. 이와 관련해 스프랏 자산운용의 대표 존 캄팔리아는 우라늄은 소수국가와 회사에 의해 생산되기 때문에 자연재해나 사회적 불안 요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티커명 URA인 글로벌X 유라늄 ETF 들여다보실 텐데요. 해당 ETF,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있고 우라늄 관련 기업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5.09%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 금과 은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은의 경우 심리적 지지선으로 볼 수 있는 약 22달러 선이 장중 한때 깨지면서 고전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22달러 선을 회복했지만 전장 대비 약 4% 빠지는 중인데요. 따라서 관련 ETF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X 실버 마이너스 ETF는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 운용하고 있는데요. 티커명은 SIL이고 글로벌 은강 회사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3.24% 내리고 있고 다른 관련 ETF도 우하향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최보아 그리고 홍성진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현지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 장 마감까지 한 20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일제히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지수 계속 낙폭을 확대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약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이슈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 분석 매주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소식이죠.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0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결과 자체는 양호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총 20만 7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월가 예상치였던 19만 5천 건보다는 높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시장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고용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많았었는데요. 다행히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아직은 고용시장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렇게 이날 실업지표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에 힘이 더 실릴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달 12월 FOMC 회의에서 조기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고려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특히 금리 인상 직후 양적 긴축을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어제 미국 증시가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크게 흔들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발표된 FOMC 회의록에서 주요 위원들이 미국 고용시장에 대해 완전 고용에 가깝다라는 발언을 남겼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연준이 양적 긴축을 빠르게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향후 증시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시장 관계자들은 오늘 발표된 미국의 11월 무역 적자 지표에도 주목했습니다. 이날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11월 무역 적자가 전월비 19% 증가했다면서 총 80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9월 발표된 사상 최고치 814억 달러에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화된 배경에 각국의 경제 회복 속도 격차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팬데믹 이후 미국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한 반면 아직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팬데믹의 여파를 극복 중인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나아진 미국 소비자들이 최근 들어 수입품 구매를 늘리고 있지만 아직 팬데믹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다른 국가들이 미국산 수출품을 덜 사들이고 있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사이에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들 먼저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자력, 천연가스, 친환경 에너지 논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일이었죠.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 에너지로 분류한 EU 텍소노미 초안을 송부하면서 녹색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데 오늘 CNBC에서 관련 기사가 나왔다고요? 네, 유럽연합 EU가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 기후 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에 보낸 초안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 사업은 계획과 조달된 자금이 있고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곳이 있으면 환경 기후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요. 이를 지속 가능한 금융 녹색 분류 체계로 분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지지하기 위함일 뿐 아니라 이 금융시장에서도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녹색 분류 시스템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과도기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100% 지속 가능하지는 않지만 배출가스가 산업 평균 미만이기 때문에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동안 오염자산까지는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천연가스 발전 투자는 첫째, 1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 CO2 EQ 미만이고, 둘째, 환경오염이 더 심한 화석 연료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으며, 셋째, 2030년 12월 31일 전까지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조건까지 만족한다면 녹색으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한 새로운 원전은 2045년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U 집행위원회의 초안은 27개 회원국과 전문가 패널의 면밀한 검토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발표된 초안에 대해서는 EU 회원국들이나 EU 의회가 다수결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EU 회원국들 중에서도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의 70%를 원자력 발전에 기대는 프랑스와 폴란드, 체코, 핀란드는 녹색 분류 체계에 원자력을 넣자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탈원전을 지향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등은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자들 역시 이 같은 혼조세가 오히려 금융시장에서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환경부 장관은 트위터에서 EU의 계획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자산관리회사 엠비엔타는 EU의 분류 체계는 많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원자력은 마냥 나쁜 단어가 아니라 그저 폐기물 관리에 대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기대고 있는 프랑스, 그리고 탈원전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하니까 과연 어느 쪽에서 승기를 잡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슈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항공 대란이 지속되고 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좀 전해드린 이슈였는데 홍상진 캐스터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항공사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미국에서 1,700편의 항공 운항이 취소됐다고 밝혔는데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미국 항공사들이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이라며 당분간 미국의 항공 대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2022년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발생한 이후 각국이 락다운 조치를 시행하면서 항공사들이 큰 타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팬데믹이 극복되는 과정에서 항공 수요가 늘어나자 항공사들이 올해부터는 다시 웃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남아프리카에서 창궐하면서 항공사들의 미래가 다시 급격히 어두워진 상황입니다. 현재 항공 대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극심한 인력난입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으로 인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조종사, 승무원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 항공사들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 북서부 지역의 악천후가 중서부와 동부 해안 쪽으로 확산되면서 항공 대란을 현재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항공 대란의 여파로 주요 항공사들이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운항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약 500편의 항공편을 취소했고 또 363편의 운항을 지연시켰는데요. 알래스카 항공 역시 스케줄의 16%에 해당하는 114편을 취소했고 아메리칸 항공도 21편의 운항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항공업계 쪽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미국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이후에 이번엔 유럽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재작년 팬데믹 사태 이후에 유럽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면서 특히 프랑스 쪽에서 신규 확진자가 33만 명을 돌파하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항공업체들이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 쪽에서도 코로나19 하루 감염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비행기 타는 일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소식 확인해 볼게요.
4만 달러 선도 위태로운 비트코인, 오늘 4만 3천 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 연준의 매파 행보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더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레이 달리오가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의 비중을 2에서 3%가량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전했는데요.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관적인 전망을 전해드릴 텐데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4만 4천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블룸버그는 연준의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직후 주요 가상화폐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 한때 6%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준의 매파적 행보에 따라서 당분간 주요 가상화폐들의 가격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4만 4천 달러 선이 붕괴되면서 비트코인이 향후 더 떨어질 확률이 높아졌다고 언급했습니다. 블룸버그 역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난달 초 오미크론 사태로 20% 넘게 빠진 이후 다시 한번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연준의 통화정책 여파가 꽤나 오래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의 12월 FOMC 의사록에는 금리 인상, 테이퍼링, 대차대조표 축소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정책의 주 원인으로 미국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꼽았습니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흔들릴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간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큰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경우 비트코인의 매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뿐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도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은 4%, 솔라나도 2%가량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레이 달리오나 크라켄의 CEO, 유명한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플랜비 등은 이번 급락세가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10만 달러 론도 여전히 존재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니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4만 3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뉴스까지 화면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기술주들이 상당히 부진하죠. 오늘도 메타, 페이스북 빼고는 나머지가 다 하락하고 있는데 올해 미국의 빅테크 전망은 어떤지 전관 외신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올해 첫 3거래일을 기준으로 나스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OMC 의사록에서 보여준 긴축 움직임에 시장이 다소 놀란 모습인데요. 이 시기를 기회 삼아 오늘은 기술주 체크 포인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결산 간단히 보고 가시죠. 구글은 65%로 2009년 이래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광고 비즈니스 부문이 코로나와 인플레이션 시기에 저항이 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오프닝 시기에도 휴가 계획을 세우는 많은 사람들이 검색 엔진과 유튜브를 활용했고 클라우드 부문 매출과 투자 조직 구글 벤처스도 투자 심리에 불을 댕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장 부진했던 아마존, 이쪽에 노란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2020년 봉쇄 기간에는 이커머스 부문 호황으로 큰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2021년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둔화된 실적 성장세, 또 인플레나 공급난에 대처하며 생긴 비용 증가 문제가 투자 심리를 해쳤습니다. 성장세의 차이는 있지만 빵 종목 모두 작년에 기록적인 매출과 수익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2022년에는 팬데믹 영향이 줄면서 이러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알파벳, 메타 모두 두 자릿수대 EPS 성장률을 보여줬지만 올해는 한 자릿수로 바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구글이 웃고 아마존이 울었다면 올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올해 실적 성장세는 크게 주춤했지만 유일하게 내년에 큰 증가를 보일 아마존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존은 제프리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구겐하임, 골드만삭스 등이 올해 1순위로 주목할 만큼 월가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성장 동력이 될 부분이 마진이 높은 서비스 부분이라고 짚었는데요. 아마존 프라임이나 MGM 인수에 따라 비디오 스트리밍 부문에서의 활약을 기대해 보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클라우드 컴퓨팅, 아마존 웹 서비스 부문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편 구글은 새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진한 웨이모 무인차 개발 등 다른 자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블룸버그에서는 애플이 다른 기술주와는 달리 하드웨어 기기를 파는 회사인 만큼 인플레이션에 더 취약하다고 봤습니다. 임금이나 재료비, 운반 비용 등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상반기에 출시될 아이폰 13, 또 자사의 M1 칩 탑재 이후 영향, 앱스토어 정책 변경 등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애플페이나 아이클라우드 등 서비스 분야 매출도 15%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애플카 개발 상황도 올해 새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페이스북은 신기술 메타버스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나설 것으로 공표한 바 있는데요. 미래 기술인지라 실제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걸릴 것이란 의견이 큽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해당 분야 실험 성과 같은 단기 트렌드에 집중하겠습니다. 올해 이슈가 됐던 페이스북 내부 고발 사건과 먹통 사태 등 내후 외환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이어서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의 큰 성공만큼 콘텐츠 분야에서 경쟁력을 계속 확보해야 하며 작년에 시작한 게임 시장 진출 관련한 사항들도 계속 팔로업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이어온 기술주 매도세에 나스닥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까지 3거래일 동안 나스닥은 3.5% 내렸습니다. 이에 CNBC 방송의 짐 크레이머는 이러한 상황을 기회 삼아 저점 매수할 종목들을 소개했습니다. 세일즈포스와 메타 플랫폼스, 사이버 보안 회사 팔로알토, 그리고 반도체 분야 우량주 엔비디아까지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은 오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이어집니다.